나는 40대 후반 시험관 시술 초고차수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 걱정하지만 난 괜찮아 매일 주사 찔러가며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어 난 괜찮아 일단 시청 좀 팔로우 미 구독 좋아요 댓글이 힘이 되니까 악플은 유료야 악플 달고면 슈퍼 땡스 쏘고 따라 난 결코 쓰러지지 않아 좀 더 한다 출산하는 그날까지 난 이민 사람 붙여 hands up 다 같이 파이팅.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2026년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44차 두 번째 진료 받으러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43차는 냉동 하나 잘 됐고,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로는 상태가 중급 이상일 것 같다. 그래서 질은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식할 때 해동을 해봐야지 정확한 등급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냉동 2개 모아진 상태고, 이번은 신선 플러스 냉동으로 할 계획인데, 만약에 이번에 채취가 안 되거나 수정이 안 되면 2개만 이식하고, 요번에 만약에 되면 3개 이식할 예정입니다. 간만에 배아가 이렇게 순조롭게 모여가지고 그래도 이식을 상반기에는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딘지 다행입니다. 요즘은 이게 재작년 겨울부터, 찻수가 끝난 후부터 작년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이제는 좀 기대를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기대를 하면 더 마음이 속상하니까. 근데 그래도 이식하게 되면 또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뭐 채취는 어쩔 수 없다지만 진짜 극난저들은 진짜 채취해서 배아를 모으기까지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그나마 개수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이제 안 나올까봐 걱정할 일은 없지만, 어쨌든 개수가 많으면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복수가 찬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어차피 임신 안 되는 거는 뭐 똑같은데, 결론적으로 뭐 개수가 많으나 적으나 안 될 때는 안 되는 건데, 일단 개수보다는 질적인 거랑 생물학적 나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물론 생물학적 나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 DNA 손상이 덜하면 좀 확률도 높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진짜 50인 됐다가 올해 48이거든요. 지금 만 47세. 그러니까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나 늦어도 내년 초에 안 생기면 이거 포기해야 되나,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애기 낳고 막 댓글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기형아 낳으려고 하냐, 뭐 자폐 낳으려고 하냐, 막 이렇게 악플 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악플은 악플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팩트기도 하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DNA 손상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뭐 자폐나 기형을 낳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률은 올라가는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뭐 복권도 까봐야지 아는 거고, 뭐든 닥쳐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남들 눈에는 이게 무식해 보이고 무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는 아이를 안 낳고 그냥 포기하기에는 더 나이가 들어서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드냐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노인복지 사업을 하셨는데, 독거노인분들 고독수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례도 이제 무용고 처리된 분들 이제 장례도 도와드리고, 좀 장례도 많이 치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물론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물론 많이 봤어요. 노인복지 사업을 하면서 수도 없는 노인분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근데 걔 중에는 임종 전까지 저희 집에 한 1, 2년 같이 거주했던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총각이야. 결혼을 안 했어. 자식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오갈 데가 없고, 이제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가 저희 집에, 어차피 제가 서울로 와 있고 하니까 방이 비니까 저희 집에 같이 모시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자식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자식이 있으면 부모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라도 들여다볼 거고 최소한 병원에라도 모시고 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제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뭐 내 노후를 위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자식이 있는 부모들이 좀 좋게 보이더라고요.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아, 내가 혼자 자식도 없이 늙어갈 걸 생각하면 좀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좀 최선을 다하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론은 아이가 있는 게 낫겠다. 낳으면 할머니 소리 듣는다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아이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부모가 늙으면 눈치 본다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그 58세 화성인에 나오셨던 분 잠깐 가족들 나왔었잖아요, 방송에. 근데 너무 화목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아기가 늦게 생기는 게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무지 급하고 욕도 잘하고 전라도 사람은 말이 반이 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성격이 무지 급하고 다혈질에 하고 싶은 말 되게 못 참고 약간 그런 성격인데 운전하다가도 진짜 버럭버럭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사람들 절대 안 껴줍니다. 그리고 막 왜 칼치기 하는 꼴을 잘 못 보거든요. 아무튼 교통법규나 이런 건 잘 준수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는 되게 욱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매너를 지킨다고 지켰는데 상대방이 비매너다 그러면 저는 그 꼴은 진짜 못 보는 편이에요. 그냥 욱해가지고 좀 싸우는 편인데 쌈딱이었는데 이제 이거 시험관을 하면서 진짜 많이 이렇게 참을린자 세 개를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성격이 누그러졌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젊은 혈기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애를 많이 혼내켰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성격이 급한데 애가 만약에 느리다 그러면 엄청 혼내키고 짜증내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힘들게 아기 준비를 하고 아기 준비하는데도 성격을 좀 고쳐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많이 성질이 죽긴 죽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야지 그나마 애한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구나. 그냥 이건 혼자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20대 때 만약에 내가 엄마가 됐다고 생각하면 아, 내 아이한테 좋은 부모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너무 간절하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안 키워와서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고생한 만큼 너무 소중하고 조금 10번 화낼 거 한 번 화낼 것 같은 느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간절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간절하게 갖고 싶은 걸 가졌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물건도 똑같잖아요. 내가 정말 갖고 싶었고 막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것들은 좀 아끼게 되잖아요. 근데 쉽게 길거리에서 뭐 다이소나 길거리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막 쓰고 버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뭐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사람은 물건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정신수양을 하고 나서 아기를 갖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물론 돈이 많이 들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건강에 좀 신경이 쓰이긴 하나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20대, 30대의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는 그때 아이를 낳는 것보다 지금 40대에 낳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하겠다. 정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뭐 합리화일 수도 있고 뭐 이 또한 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아무튼 병원에 지금 가고 있고 이번에는 남포가 빨리 자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내 느낌과 뭐 항상 일치하진 않고 변수도 있으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잘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9시 25분 정도에 도착했는데 지금 10시 25분, 11시 그러니까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2시간은 안 걸렸습니다. 공휴일 전후고 그러니까 긴 연휴 전후인데다가 선생님이 이번 주에 7, 8, 9가가 휴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 환자가 많을 거라고 오늘 예상을 하고 집에서
이제 해독 주스에 샌드위치를 간단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공휴일 전후로 왔는데 그때 딱 2시간 정도 대기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왠지 환자가 100% 많을 거다 생각을 하고 든든하게 아침에 간단히 먹고 왔더니 좀 살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안정. 그래서 벽에 기대고 눈 감고 한 1시간 정도 약간 잠은 제가 좀 한 번 깨면 잠은 못 자는 스타일인데 눈만 감고 있어도 수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있었어요. 한 1시간 정도를 그러고 있었는데도 시간이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한 9번째 대기인가 그랬는데 선생님이 한 5명인가 보고 시술을 가신 거예요. 근데 시술이 오늘 많았는지 좀 오래 걸리시더라고. 그래서 한 3, 40분 후에 내려오셨는데 제 앞에 3명 대기였는데 앞에 분들이 이제 초보인가 봐요. 왜냐면 이게 저희 같이 오래 한 고차수들은 물어볼 게 없어서 후다닥 나오는데 조금 이제 신규거나 좀 오래 안 하신 분들 잘 모르니까 이제 좀 상담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분이 그래도 좀 빨리 안 빠져가지고 조금 길어졌는데 다행히도 저는 후다닥 초음파 보고 후다닥 처방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부턴가 막 배란통 비슷하게 오고 허리도 아프고 오늘 아침에도 허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생리통 비슷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난포가 보이겠구나 싶었거든요. 선생님 저한테 항상 요즘 물어봐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길래 이번에는 왠지 그래도 빨리 잘할 것 같다. 그렇게 엄청 더디게 잘할 것 같진 않다. 난포가 보일 것 같다. 그랬더니 역시나 맞더라고요. 오른쪽에 2개가 보이는데 지금 아직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라서 아마 예상하건대 다음 주 초에나 이제 채취를 하지 않을까. 빠르면 11일, 늦으면 12일, 뭐 더 늦으면 13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5월 30일 날 세부 가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늦어도 13일 날 채취를 하고 만약 이식을 하게 되면 뭐 13일 날 채취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3, 14, 15, 16 토요일 날 이식을 하면 토, 일, 월, 화, 수 아무튼 계산을 해보니까 딱 세부 가기 전에 만약에 이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부 가기 전에 피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피검사 결과를 보고 세부를 갈 것 같은데 뭔가 축하 여행이 될지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하러 세부를 갈지 그거는 이제 이식을 해봐야 알겠죠. 근데 요즘 몸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얼굴 때깔이 요즘 좋거든요.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가 좀 얼굴 톤이 되게 붉고 어둡거든요. 근데 요즘 컨디션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좀 괜찮지 않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조금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는데 선생님도 저번에 낯빛이 되게 좋으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잘 먹고 잘 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금, 토, 일 쉬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워커홀릭 같은 사람이라 쉬는 걸 오래 못해요. 금요일날 하루 종일 쉬었더니 막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잠깐 사무실 가서 물건 정리하고 물건이 온 게 있어서 물건 정리를 하고 이제 시장 봐서 김밥을 쌌고 어저께도 한 2시 반쯤에나 출근해가지고 뭐 포장 업무 하고 재단도 하고 요즘 피트니스 선수복 하던 게 뭐 요즘 이제 시험관 하면서 신경을 많이 못 썼더니 주춤하다가 다시 조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요즘 뭐 재단 계속 하고 있고 뭐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무대 의상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타로도 이제 종종 이제 검색해 보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운명전쟁 49 때문에 영타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타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신점하고는 좀 달라요. 신점하고는 다른 게 그러니까 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얘기해주고 방향성을 약간 제가 보는 스타일은 제시해주는 거지 뭐 저는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기준을 삼지는 않아요. 왜냐면 100% 좋은 운은 없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항상 뭐라 해야지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최근에 이제 어떤 분 상담을 했는데 동네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를 어떻게 검색하다가 저를 알게 돼서 상담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 신점 보셨는데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이제 확인차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하고 똑같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본 관점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 타로 상담도 하고 있고 피트니스 선수복 제작도 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 콩알맘 임태기 배태기도 팔고 있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3개 4개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3개 4개를 하고 있는데 옛날 한참 전성기 때 하나에서 벌던 수입보다도 작습니다. 아, 그냥 어떻게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완전 버티기. 시험관 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매출도 떨어지고, 매출이 진짜 딱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언제까지 시험관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데, 빚이 1억이나 2억이나 3억이나 4억이나 나 똑같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은 후부터는 되게 편해졌어요. 이렇게 장사나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창업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고비가 있다 보면. 근데 이러나 저러나 나중에 또 뼈 빠지게 벌면 되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작년 재작년에는 차수가 끝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과하게 받아서 안 된 것 같아요. 남포가 2개 작년 재작년 해갖고 그 차수 끝난 후로 1년 조금 넘게 해서 4개밖에 배아가 생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작년 하반기부턴가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사업하다 보면 꼭 꼬꾸라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날 때도 있고 원래 파도 치는 거지. 빚이 이러나 저러나 이래서 열심히 갚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니까 그나마 조금 요즘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남편도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냥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어서 남편이 일을 또 많이 도와주고 있고 하니까 금전적으로는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은 조금 요즘 편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약간 염세주의, 비관론자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좀 약간 어두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좀 매사에 이렇게 어둡게 사고를 하진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되려고 액땜했나 보지 이렇게 좀 사고를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하는 편인데, 남편은 그런 성향은 아니라서 조금 서로 안 맞아서 힘들었는데 요즘은 남편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제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이 좀 길어지다 보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외면하고 덮어놨는데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맞닥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삼재거든요, 제가. 근데 삼재지만 아주 큰 일은 없었는데 계속 손을 다치는 거예요. 손만 저번 주 이번 주 해갖고 5군데를 베이고 찢기고 찢어지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저번 주만 해서 유리컵 해갖고 한 3-4개를 작살을 낸 거예요. 그냥 설거지 그 건조대에 올려놓은 게 어떻게 하다가 툭 쓰러져가지고 냄비 위로 쓰러지면서 냄비랑 유리병이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컵이 하나 나갔거든요. 그래서 액땜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주 보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재수가 없을 때는 재수가 없거나 안 좋은 일이 계속 연달아 할 때는 공터에 안 보이는 데 가서 유리라도 박살내라고 그러면 이제 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릇 컵 계속 꿰먹고 있어요. 사람 안 다친 게 어디예요. 근데 다행히도 컵은 버리고 물통도 버리고 했지만 그냥 크게 다친 건 없습니다. 손은 일하다가 송장 그 스티커에도 좀 찢어지기도 하고 종이에도 찢어지기도 하고 요즘 계속 찢기고 있는데 사소한 일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 정도의 사건 사고는 워낙 큰 사건 사고를 많이 겪다 보니까. 아무튼 남포가 그래도 오른쪽에 2개가 보인다고 하니 조금 마음이 안심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44차는 그래도 2개가 보입니다. 아, 그래도 올해 좀 남포가 계속 보이긴 하네요. 마사지 받고 효과를 봤나 봐요. 처음에 마사지 받고 생리가 시커먼 피가 좀 어혈같이 나오더니 그 후로는 좀 생리혈이 좀 맑아졌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한 3개월 정도 받다 보니까 혈색도 좋아지고 그냥 좀 뭔가 배란이 그전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제가 겨울부터 이제 골반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는데 저는 좀 반응이 항상 느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PT도 보면 내가 PT를 남한테 시켜주다 보면 어떤 회원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한 3개월 해야지 효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약이든 뭐 PT든 좀 3, 4개월 이상 해야지 효과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골반 마사지 받은 지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생리도 제때 하고 배란도 제때 하고 작년에 바란스 완전 깨져갖고 막 생리 안 하고 막 배란 안 되고 한 거에 비하면 지금 한 해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은 뭐 임신 안 되기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배란이라도 잘 돼서 어쨌든 모아서 이식을 해봐야지 결과를 아는 거니까 일단 뭐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낫지 않나. 아, 그리고 이제 30일 날 세부를 가야 되는데 제발 비행기 표가 전쟁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코로나 딱 시작할 때쯤에 생일날 남편이랑 친구들이랑 거기 세부 가려고 예약해 놨다가 여행 가기 2주 전에 취소가 돼가지고 그때 환전해 놓은 게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환전도 미리 추가로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 명 가니까, 이모네 식구들이랑 가니까. 제발 제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다음, 그리고 이제 오늘 처방받은 거는 IVFM 150씩 4일, 그 다음에 프레다 2mm씩 4일, 그 다음에 가니레버 이틀 거 받았습니다. 오늘 내일은 가니레버 없이 IVFM만 맞고, 그 다음에 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니레버도 추가해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휴진이라서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초음파를 한번 보고 아마 그 다음 주에 채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